안녕하십니까. 3회 메가랜드 전국 모의고사 우리 중개사법 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또 아마 이제 약간 어려웠네, 쉬웠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실 텐데, 본인의 이제 실력에 맞는 어떤 그 감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셨을 거예요. 실력 있으신 분들은 좀 쉽게 우리 풀으셨을 테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이제 느껴지셨을 텐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 5월 말쯤이 됐잖아요. 우리 이제 3회 모의고사가. 네, 그럼 이제 5월이면 벌써 이제 그 연중의 절반이 지나간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뭐를 좀 결정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합격할 건지에 대한 결정은 하셔야지. 그냥 대충에 학원 오고 가고 또 인강으로 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대충 수업 듣고 그냥 이렇게 따라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시험의 결과를 좀 디자인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1차에서는 나는 민법을 좀 위주로 공부를 할 거야. 2차에서는 중개사법을 고득점을 해서 평균 60점으로 나는 합격을 할 거야. 이런 나름대로 이런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빨리 이제 이렇게 그 결정되지 않으면 7, 8월 달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1차만 할 건지 2차만 할 건지 이런 결정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 다가옵니다. 7, 8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쯤 5월 한 말쯤 됐을 때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서 내가 합격할 건지 이런 것들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건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봅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거를 찾아라라는 문제죠. 틀린 거. 옳은 거는 법조문 그대로니까 설명은 생략하고요. 3번을 한번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리고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 포함한다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로서 중개 업무의 직접적 수행 이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중개 업무의 수행도 할 수 있고요.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자를 소공이라고 이제 정의하죠. 그래서 수행 이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만 정의하면 얘가 중개 업무 자체를 아예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2번은 이제 본고사를 기준으로 하면 딱 이번 문제에 나올 만한 그런 문제죠.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얘도 옳은 지문은 다 생략하고요. 5번을 한번 보시면, 개공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닌 선박항공기 어업재단, 그러니까 이 선박항공기 어업재단 같은 거는 중개대상물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의 매매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잖아요. 말 그대로 중개대상물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에 알선 행위, 이 알선 행위가 그 중개가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업으로 해도 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다가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알선을 업으로 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 매매업이라서 금지 행위가 되는데, 이게 아닌 거에 대한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거니까 얘는 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걸 해도 문제되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결격사유는 우리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4번에 보면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라고 해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선고를 안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후 효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4번이 되겠다. 나머지는 예를 들자면 집행유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결격에 들어가죠. 참고로 이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이 경과하고도 플러스 2년간 결격이거든요. 예, 근데 1년이 경과됐대. 그러니까 1년 아직 남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4번 문제는 확인 설명 의무하고 관련한 그런 지문인데 옳은 거를 찾아라 라고 줬습니다. 1번에 보면 개공은 쌍방에게 확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확인 설명은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만 합니다. 그죠? 네, 취득 의뢰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취득 의뢰인에게만. 그래서 이 취득 의뢰인은 일방이 되겠죠. 그래서 쌍방에게 이렇게 나가면 틀린 말이 되겠고, 이 개공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뢰인에게 확정일자의 그 정보 제공,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확정일자 받았는지, 임대인이 체납, 뭐 국세나 지방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런 것들을 열람, 이 열람은 이제 선순위를 확인하는 뭐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꼭 설명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 옳은 거는 2번이 오른편에 들어가겠네요. 3. 확인 설명서는 한쪽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선은 종이니까 양쪽 다 줘야 되죠. 증거니까. 자, 확인 설명서 서식은 총 4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표준 서식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서식은 없고요. 모든 서식은 국토부령으로만 정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서식은, 제가 이제 모든 서식이라 그랬어요. 예외 없어요. 모든 서식은 국토부령으로만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서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5번, 개공이 확인 설명을 위해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제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제시 플러스 설명도 해야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이렇게 쑥 주고 알아서 보세요 이게 아니라 설명도 해줘야죠. 우리 일반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이런 지식, 경험, 뭐 정보 이런 것들이 없거나 매우 적으니까요.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은 법인인 개공의 등록 요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이제 4번을 한번 봐주시면 손해배상을 위한 업무 보증 4억 원 이상을 설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4억 원 이상의 설정을 하는 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4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등록 요건 내지는 등록 기준이 아니고 얘는 업무 개시 요건에 들어가는 거죠. 등록을 하려고 하는 요건이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없이도요, 4억 원 없이도 등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 업무를 시작을 못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요 4번이 등록 요건 뭐 내지는 등록 기준은 아니고 얘는 업무 개시 요건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는 법인하고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러니까 개인인 개공과의 차이점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일단 딱 보면 중개대상물에 관한 차이는 종별에 따라서 딱히 있지 않습니다. 업무에 대한 차이는 우리 이제 그 법인 같은 경우는 겸업 제한에 걸려 있고 분사무소도 법인만 둘 수 있고 보증 설정액은 법인은 4억, 개인은 2억만 설정하고요. 결격 사유도 개인하고 법인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자면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이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은 법인에만 있거든요. 근데 그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었다면 그를 고용한 법인도 결격에 같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개인에는 없는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이 개인에는 없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법인에만 존재하는 거구나. 뭐 그래서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7번 법인인 개공의 겸업 업무 14조 업무가 이제 겸업 업무가 될 텐데 옳은 거를 찾아라 뭐 이랬어요. 일단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는 되겠죠. 우리 상담은 가능하네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안 되고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토지는 안 되죠. 상가하고 주택만 토지 분야 상가하고 주택 분양대행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을 직접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용역업을 하는 업체를
소개, 알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8번. 다음 중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사무소에 반드시 게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정답은 실무교육수료증이죠. 교육수료증은 굳이 걸을 필요가 없는 항목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거저 주는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지금쯤. 자, 9번에 보면 개설 등록에 관한 그 설명인데 틀린 거를 찾아라.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3번을 한번 보시죠.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며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단락 한 번만 끊어 주시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는 게 원칙이긴 하는데,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죠. 예를 들자면 사용 승인이 되어졌거나 하면 적법성은 갖춘 건물로 봐야 되고, 그런 건물에는 또 등록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때문에 틀렸고요. 건물의 용도는 일종이종 근생과 일반 업무용 시설이면 된다. 요 뒷부분은 괜찮아요. 여기 뒷부분은 다 요 세 가지 용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좋은데 앞부분이 틀렸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10번 문제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권리 관계라든가 뭐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 이거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항목은 아니고요. 이런 항목들은 어디에 기재하면 되는 것들이냐면 확인설명서에 기재되면 되는 거죠. 이거는 확인설명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지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은 일단 아닙니다. 자, 11번은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옳은 거를 찾아라. 뭐 이런 부분인데, 1번에 보시면 당사자 간에도 직접 할 수 있다. 안 돼요. 이건 개공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2번은 개공이 중개한 물건에 대해서 확인설명서는 종이로 가고 거래계약서는 전자적으로 이렇게 각각 할 수 있냐? 안 되고요. 둘 다 종이로 하든 둘 다 전자적으로 하든 통일시켜야 되지, 하나는 종이 하나는 전자, 이거는 안 되고요. 통일시켜야 된다. 종이로 하든 전자로 하든 따로따로는 안 된다. 3. 부동산 거래를 전자적으로 체결하여도 개공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서면 형태로 출력하여 보존해야 한다. 전자계약 체결이 되면 공인전자문서센터라는 곳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보관이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따로 일률적으로 5년을 보존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 개공은 이걸 종이 형태로 보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매매계약을 전자계약 시스템에 의해 체결하는 경우 개공의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매매계약을 우리 전자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체결을 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매매하고 임대차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매라는 그 계약의 유형을 준 이유는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전자적으로 하면 이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홈페이지로 이렇게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따로 뭐 할 필요가 없냐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 전자계약과 관련해서는 장점을 물어보는 게 장점이 되잖아요. 우리 신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전자계약이 최종적으로 작성이 되면 타임 스탬프가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 이 타임 스탬프는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어떤 그 기술이지 확정 일자의 효력은 따로 없습니다. 이 타임 스탬프는 위변조를 방지하는 방지 기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 타임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확정일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금지행위에 관한 부분인데 형벌의 기준이 다른 것을 하나 골라라, 뭐 이랬어요. 금지행위는 형벌이 둘 중에 하나예요. 몇 년 몇천 아니면 몇 년 몇천이냐면 1년 1천 아니면 3년 3천이잖아요. 근데 1번에 보면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매매업은 1년 1천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거래, 뭐 단체 구성,
또 증서 뭐 이런 말들, 그리고 쌍방대리, 나머지는 다 3년 3천에 들어가는 행위들에 들어가네요. 예. 자, 우리 이제 1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13번은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교란행위. 일단 요 13번에서는 5번을 한번 보면 5번에 광고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 광고. 그래서 교란행위 중에서 광고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교란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 이거를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실무적으로 흔한 경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까지 우리 교란행위로 묶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교란행위 쪽에서는 요 광고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적히시면 돼요. 예. 나머지는 뭐 다 교란행위에 들어가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14번은 표시광고 할 때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중개보조원의 성명은 아예 명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고요. 뭐 사무소의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나 사무소의 연락처라든가, 그다음에 개공의 성명, 네, 그다음에 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 명소연, 성명번호, 이렇게 항목이 공통적 명시사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5번은 중개보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의무는 이라고 했어요. 중개보조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의무라고 했는데, 정답은 3번에 보면 품위유지, 공정중개, 요거 두 가지는 그 개공과 소공한테만 있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개공하고 소공한테만 이런 의무가 있어요. 우리 이제 중개보조원한테는 이런 의무가 없죠. 특별히 그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데, 우리 중개보조원도 본인이 우리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할 고지 의무가 생겼죠. 예. 나머지들 뭐 이중소속이나 금지행위, 비밀준수, 이건 원래 다 있었던 항목들인데, 고지 의무 위반은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된 항목이라서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16번 문제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16번은 이제 그 중개를 완성했을 때 개공이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최고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최고액은 양쪽에서 받을 뭐 이런 보수를 계산하라는 얘기겠죠. 물건이 상가예요. 상가면 최고 0.9까지 받을 수 있죠. 주택 외니까. 그리고 3천에 분기 60만 원 이랬거든요. 이 분기 60만 원이면 이퀄 월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나누기 3하면 월 단위 차임이 나올 테니까요. 분기라는 거는 뭐예요? 세 달에 한 번씩 받는 뭐 이런 차임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누기 3하면 20만 원이 되는 거죠. 임대차 기간 2년 의미 없고, 권리금 1,000만 원 이거 의미 없어요. 이런 거 뭐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준 거예요. 이거 함정 같은 걸로 준 거다. 자, 그럼 이거 식을 한번 만들어 드리면 대괄호 한번 열고 3천에 소괄호 열고 월 20만 원이라고 그랬죠? 월세가 2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월 20만 원에 곱하기 일단 100 대괄호 닫고, 그러면 20만 원이 100개 있으면 2천만 원이고, 얘랑 더하면 얼마가 돼요? 5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정확히 5천이면 5천 이상에 들어가요. 이게 just 5천이면 곱하기 100으로 그냥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구해 놓은 게 5천이 안 될 때는 곱하기 70으로 가는데, 이거 5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다 요일만 곱하면 되니까 0.9% 곱해주면 45만 원. 이게 답이 아니고 곱하기 2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고액을 구해라 이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7번에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1번에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여부,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거는 개공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면 결정을 했다면 반드시 그죠?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1번은 전속으로 손님이 가져온 물건을 받을 거냐 말 거냐는 내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고 받기로 했어. 내가 전속으로 물건을 받기로 했어요. 그럼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고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작성 의무가 있거든요. 3번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서를 원본 형태로 3개월간 3월 아니고 3년을 보존을 해줘야 되겠죠? 3년. 4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 여부는 개공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뢰인이 결정하는 거겠죠. 5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여 이러면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이때 위약금은 원래 주기로 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만큼이에요. 100이 아니라 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하는 만큼 2배가 아니고 해당하는 만큼 우리 90%로 따지면 중개보수의 100%를 위약금으로 준다. 200%를 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자, 18번 문제는 확인설명서가 이제 총 4가지가 있는데 1번 서식, 주거용 서식 있죠, 그죠? 요거 관련해서 옳은 거를 찾아라 이랬는데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예정 금액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쓰기 전이니까 예정 금액 기재하는 게 맞고 등기된, 여기 이제 등기된이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등기. 여기는 그러니까 실제 권리관계가 아니라 그냥 권리관계, 권리 관계라고 하는 또 항목이 있잖아요. 이건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 안 된 애들을 기재하는 거고 3번의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을구를 확인하여 라고 했는데 소유권에 관한이니까 여기는 갑구를 확인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고 4번 비선호 시설은 2km 아니고 1km 안에 있는 거를 조사해서 요구하는 거 아니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사해서 적어야 됩니다. 5번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에 그 밖의 시설물에는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가정 자동화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기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AI 기능이 탑재되어져 있는 신축 아파트이면 홈 오토메이션이 다 되니까 우리 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집에다 전화하면 컴퓨터가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청소기 돌리는 건 1번, 욕조에 물 받는 거는 2번,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어떤 IT 관련한 시설이 있으면 이런 거를 적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1번 서식에 들어가는 항목이 맞는 표현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한 문제인데요. 틀린 거를 찾아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틀린 거는 4번을 한번 보시면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하는 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거래계약서가 첨부 서류에 해당하나라고 했는데 일단 거래계약서가 우리 첨부 서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신고서만 잘 작성해서 내는 것이지 계약서가 원인 서류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문하는 경우든 전자적인 신고이든 간에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이제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거부를 해서 단독 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계약서 4번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는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0번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이라고 물었는데요. 1번에 보면 갑은 부직개공인데 35회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공개로 바꾸려고 한대요. 이거를 소위 종별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별 변경의 경우에는 개공의 유형만 바꾸는 경우니까 이거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고요. 지역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등록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일단 우리 중개법인의 책임자가 되려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뭐를 받아야 되냐면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용신고 전 1년 안에 교육을 받았어야 되겠죠. 자, 정은 공인중개사이면서 폐업을 하고 그 뭐 했대요. 우리 그 10월 안에 10월 안에 다시 등록을 하고자 한다 뭐 이랬는데 10달 1년이 안 지났으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10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5번 무는 우리 법인행 개공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지만 6개월 이전에 이미 받았대요. 우리 중개업을 위한 교육과 매수신청 대리업을 위한 교육을 모두 받은 사실이 있다. 1년까지는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5번도 받을 필요 없고 3번만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자, 21번 개공의 의무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모두 찾아라 뭐 이렇게 물었는데요. 고용신고 의무 있고요. 뭐 계약서 작성 교부의 의무라는 것도 있고 영수증 보존의 의무라는 건 딱히 없고요. 신의성실의 의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신의성실의 의무라는 거는 비명문의 의무, 그러니까 판례가 인정하는 판례상 의무예요. 비명문의 의무이고요. 여기는 명문의 의무를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얘는 비명문의 의무입니다. 잠깐 정정. 요게 아니고 요거가 비명문의 의무인데 요거 밑으로 좀 빼서 그러니까 요거는 신의성실의 의무는 우리 29조 1항에 있는 의무이고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세 개가 명문의 의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요거 미음번이 성간주의 의무가 그 소위 이제 비명문의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기역, 니은, 니을이 명문의 의무. 그다음에 디귿번은 이런 의무 자체가 없고 이 성간주의 의무는 비명문의 의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2번. 금지행위인 직접거래에 관한 그 설명인데 틀린 것은이라고 물었습니다. 직접거래 관련해서 3번을 한번 보시죠. 의뢰인의 토지를 개공이 매수하는 거래계약은 불법 거래이므로. 불법은 맞죠? 왜 이게 불법이냐면 이걸 직접거래라고 하니까 이제 3년 3천에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3년 3천에 형벌이 있는데 불법이기는 한데 이거를 우리가 효력 발생 규정이라고 그러진 않고 단속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속 규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처벌은 하고 단속은 하지만 이미 벌어진 거래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하진 않죠. 그러니까 거래 계약은 유효하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해야 돼요. 등기도 쳐야 되고 계약은 유효하니까.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가 틀린 표현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는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뭐는 해야 된다. 등기 그리고 신고 뭐 이건 해야 된다. 물론 그걸로 하면 뭐 처벌 안 받는 건 아니고 처벌은 또 받죠. 단속 우리 당한 거니까. 그렇지만 계약 자체가 불성립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자, 23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4번이 정답이죠. 이게 이제 5배수 초과 금지 5배수 초과 금지 뭐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거는 형벌이 있어요. 1년 1천의 형벌에다가 절대적 등록 취소, 절등치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소공 없는 우리 개공은 5명까지만 중개보조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6명이면 5배수 초과 금지를 한 거니까 위반한 거 맞죠? 자, 24. 자, 24번 문제는 방치라는 단어가 핵심어가 되고요. 방치하면 제일 세게 10% 이렇게 이제 부과하겠죠. 그리고 여기 7%는 임대했을 때 자기가 이제 이용한다고 해놓고 이용은 안 하고 뭐 새 줘버렸다 그러면 5%고 아니 7%고 5%짜리는 목적 자체를 변경했을 때
예, 그래서 17, 5 이렇게 세 개가 그 소위 말하면 이행강제금이 있는 거고요. 4번하고 5번은 아예 없는 그 비율이죠. 예, 12%든 15%든 이런 건 아예 없는 우리 이행강제금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얘는 3번이 그렇죠? 3번이 방치했을 때는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25번 소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고요. 5번 한번 볼까요? 소공으로 고용되었던 자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날로부터 1년 안에 다시, 그러니까 1년 이내, 아무튼 1년 안에, 그러니까 원래는 소공이었는데 개공으로 1년 안에 바꾸려고 한대요. 그럼 실무교육 받을 의무는 없죠. 1년간은 면제, 1년간 동중의 교육을 면제. 만약에 개공이었다가 폐업하고 1년 안에 이래도 면제, 소공이었다가 개공되는 것도 당연히 면제가 되는 거죠. 26번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부정하게 등록을 했다. 부정하게 등록을 했다. 그럼 이거는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겠죠. 자격을 취소할 게 아니고.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계속해서 중개 업무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 취소를 받고 계속해서 중개 업무를 했다면 얘가 특별히 제재할 거는 없어요. 왜 제재할 거는 없냐면 자격 취소를 받았지만 신분은 아직은 개공이잖아요. 등록은 나중에 취소가 되긴 하겠지만 등록은 살아있는 상태니까 계속해서 업무를 해도 돼요. 등록 취소될 때까지는. 이번은 딱히 처벌할 게 없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결격 사유니까 등록을 취소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그것도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여기도 등록증 양도되어 있으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사유에 들어가고 4. 개공이 중개사법 위반으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했는데 개공이 이 법 위반한 3천만 원의 벌금형이면 결격 사유니까 이것도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들어가네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등록 취소 사유인데요. 5번은 정지 중에 자격 정지 중에 사원 임원이 됐다. 그럼 이거는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전형적인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27번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뭐 이랬는데 기억번은 그 18K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 이게 우리 금지 행위 한 거잖아요. 금지 행위 하게 되면 자격 그 정지 6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6월 소공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 다음에 정지 기간 중임에도 각각 소속됐다. 이거는 자격을 취소해야죠. 정지 중에 이중 소속이니까 얘는 자격 취소 사유에 들어가고 디귿번은 인장이면 자격 정지 맞는데 이거는 3개월짜리 기간이 요거는 6월이고요. 이중 소속은 그리고 니을번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고도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소공이 작성의 의무 같은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서명 민날인의 의무라는 거는 있거든요. 서명 민날인은 이 표현이 나오면 당해 업무를 수행했다 이 표현이 나오면 서명 민날인을 해야 되고요.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자격 정지 3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를 모두 찾아라 이러면 그러면 지금 자격 정지는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약간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데 재등록 개공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고요. 이미 문제의 전제를 재등록이라고 해서 한번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는 뭐 그런 경우죠. 갑개공은 휴업 중 폐업한 자로서 재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6개월이 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 무단휴업, 상대적 취소, 상등치, 무단휴업 6월 초간. 그다음에 이번 을개공은 금품초과수수로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받고 바로 폐업을 했는데, 이거는 업무정지를 이미 먹은 거예요. 먹고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이 경과되어서 다시 재등록을 했다. 그럼 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그쵸?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 업무정지 6개월 먹고 폐업하고 6개월만 지나면 재등록할 수 있는데, 무려 1년이 지나서 재등록을 했으니까 할 게 없죠. 그리고 승계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지만 승계도 할 게 없다. 1년이 지났으니까 승계도 안 되고 처분할 것도 당연히 없는 거에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중사무소면 상대적 등록 취소인데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상취할 수 있는 케이스에 들어가죠. 이건 3년 승계, 예, 등록 취소는 3년 승계. 자, 개공정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적발되자. 이중계약서도 역시 상대적 취소인데 6개월이 지났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죠. 5번은 그 과태료 처분을 일단 2번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위반 행위를 했대요. 그러면 이게 2번, 3번째 해당이 되는 건데, 과태료가 3번째면 업무정지 때릴 수 있는 사항에 들어갑니다. 예,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들어가는데 아이고, 여기는 2번 받고 3번째니까 이런 행위가 모두 1년 안에 오는 경우다. 그러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게 과태료 그리고 마지막에 걸린 게 또 과태료니까 3번째 과태료 올리면 업무 정지 때릴 수 있잖아요. 1년 안에 만약에 적발이 된 경우라면. 자, 29번 문제는 신고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요 문제 포인트는 요거예요. 당사자가 하는 신고예요. 당사자가 하는 신고. 그럼 답은 5번이죠 뭐. 왜냐면 당사자가 신고를 한다라는 거는 누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고하는 거냐면 개공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공의 인적사항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30번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예, 우리 포상금은 5번 한번 볼까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동시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건이면 줄돈은 50만 원인데 여러 명의 그 신고자가 있대요. 예, 그러면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따로따로 하게 됐는데 빨리 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한 사람한테 줄 거고, 동시에 신고 들어왔으면 균등 배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자기들끼리 미리 합의까지 반드시 해가지고 우리 포상금을 좀 주세요라고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 31번 문제. 31번 문제는 다소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고, 요즘에는 이쪽 파트,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이 판례 지문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좋은 유형의 문제니까 별표 하나만 좀 해주시고. 자,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은 2025년 5월 8일 날 매도인 을과 매수인 병 사이에 용인에 있는 아파트 5억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을 일단 알선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을 5천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을 5천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대요. 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인데 합의만 했대요. 그럼 아직 성립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음날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송금하기로 하였지만 송금한 거 했다는 말이 없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을은 병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일방적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할 수가 없냐면 이게 합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불이 돼야 되는 계약금. 그래서 이건 요물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합의만 가지고는 이걸 그 일방적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하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라고 기억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4번부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당사자는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 계약금 지급 의무를 이행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건 법정 해지 사유니까 이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는 있어요.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그러니까 이런 계약금을 네가 주지 않을 거라는 거를 내가 알았다면 주계약, 그러니까 주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매매계약이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매매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해제는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하는 거고, 채무불이행의 어떤 해제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아니고, 이거는 법정 해제 사유가 되는 거죠. 법정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해약금 해약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 그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해제한다 이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5번이 틀렸고, 계약금 계약은 그 성립도 안 된 거예요. 우리 약정만 했으니까 계약금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으므로. 자, 32번은 협회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5번을 한번 가볼게요.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감독기구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 내지는 두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옳은 표현에 들어갑니다. 자, 3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33번 문제. 33번 문제는 사례형 문제인데요. 법인인 개공의 소공갑은 의뢰인에게 거짓 언행을 통해, 그러니까 거짓된 말과 행동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 행위가 될 수 없는 소위 이제 그린벨트 지역 안의 임야를 개발 가능한 임야라고 속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거짓 언행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금지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옳은 거를, 이거 1년 1천짜리 형벌이 있는 것이죠. 1번 소공가백에는 행정형벌과 거짓말하면 1년 1천의 우리 형벌이 있어요. 요거 이제 1년 1천의 형벌과 행정처분은 자격 정지, 우리 소공이 금지행위 하게 되면 자격 정지니까 형벌이 있고 처분도 맞아요. 근데 과태료는 딱히 없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풀어내셔도 되냐면, 형벌이 있는 범죄 행위에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2번, 법인인 개공에게는 행정처분과, 그러니까 이 소공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한테는 상대적 등록 주소라고 하는 행정처분과 형벌은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 해당 조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해당 조의 벌금은 뭐예요? 요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올 수 있는데, 과태료는 우리 처분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이네요. 형벌이 있으면 과태료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의뢰인에게는 을은 갑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갑을 고용한 법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자에게 연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자, 의뢰인 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법인에게만, 갑한테도 할 수 있죠. 연대, 얘네 둘이가 연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니까 둘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5번,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공이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공이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에 해당하므로 결격에 해당하는 거 맞나요? 우리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예를 들자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에 해당이 되므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이라고 했는데, 이 벌금형은 소위 말하면 양벌에 의한 벌금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벌이라고 하는 거는 고용인 때문에 받게 되는 벌금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소공 때문에 받게 되는 벌금형이니까 등록 취소는 일단 할 필요는 없고 결격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법인 스스로가 잘못해가지고 받은 벌금형이면 300만 원만 되면 결격에 들어가는 거 맞는데, 이 사례에서는 소공 때문에 받는, 즉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이므로 이때는 액수를 불문하고 결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34번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제인데, 옳은 것을 찾아라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15일 아니고 5일 후에 효력 발생하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의 축소나 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수익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5일 기다릴 필요 없고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3.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고하고 시군구에게 직접 해주는 것도 웃기죠. 왜냐면 국장하고 시군구가 서로 뭐 이렇게 통지받고 통지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럼 중간에 누구를 끼워야 돼? 시도지사 끼워서 이렇게 알려주는 뭐 이런 관계죠. 4.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 대상자, 뭐 외국인 포함해서, 그리고 용도, 지목 이걸 특정하여, 예전에는 허가구역이 그냥 여기 딱 지정이 되면 거기에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허가를 받고 뭐 이런 제도 있었는데, 그게 좀 그 규제 제한이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지적이 많아가지고 대상자라든가 용도라든가 지목 이걸 특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4번은 신설 규정이라서 나름 중요하고,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장 또는 시도의사에게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허가라는 거는 여기 국장하고 시도지사한테 받는 게 아니고 시군구, 왜냐하면 허가관청이 시군구가 허가관청이니까, 그래서 변경 허가 또한 허가관청한테 허가를 받는 것이 옳은 표현에 들어갑니다. 자, 35번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면 경매, 공매, 경매하고 공매 이런 거는 농지증이 면제된다라고 했는데 면제되지 않아요. 특히 이제 경매 같은 거는 좀 중요한데 허가 결정 전까지 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공매는 등기 신청하기 전까지만 농지증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6번 현장 답사를 통해야만 조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이번에 있는 임야의 경계가 정답이 되겠죠. 보통 경계는 도면, 특히 이제 임야의 그 경계니까 임야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장에 갈 필요는 없는 표현입니다. 자, 5번의 설명 잠깐 드리면, 공장재단에는 굉장히 많은 그 기계나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뭐 기계, 장비, 설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아마 500점, 1000점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라는 게 뭐냐면 그런 기계, 장비가 실제로 있어 이거 확인하는 건 현장에 당연히 가봐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37번에 외국인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는 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1번이고요. 우리 뭐 전통 한옥 마을 같은 경우에는 허가 그 구역이 아니죠. 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생태계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라든가 뭐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데는 외국인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 38번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 양 제도에서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의 요건이나 효과가
대동소이하다. 양자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랑 우선면제권 뭐 이런 것들은 그 양법이 되게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틀린 거라고 했는데 3번에 보시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양자 모두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승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사망 시 그 승계 규정은 주택에서만 사실혼자에게 인정하는 것이죠. 이 사실혼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주택에 사실 동거하고 있는 상태의 자를 얘기하는 건데 상가에도 사실혼자가 있고 뭐 집에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사실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건 아니고 주택에서만 있는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틀린 거는 요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다라는 건. 자, 39번 문제는 저당권 권리 분석에 관한 문제인데요. 틀린 거를 찾아라라고 물었습니다. 자, 뭐 쭉 넘어가서 5번을 한번 봐보면 저당권은 등기부상 기입이 다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인수되고라고 했는데 저당권이 다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대요. 그럼 저당권이 선순위라는 얘기잖아요. 이 선순위일 때도 인수되지 않고 얘가 그냥 기준 권리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순위이라 하더라도 가장 빠르더라도 여기서부터 지워진다는 뜻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인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권리보다 늦어도 소멸이에요. 정리하면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이 된다. 뭐 이 뜻이 되겠죠? 저당권이 살아남는 경우는 절대 없다. 경매에서 예외 없다. 자, 마지막 이제 40번 문제를 한번 가보면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을 한 개공의 매수신청 대리업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중개업 폐업을 했다든가 자격이 취소가 됐다든가 자격이 취소가 되면 중개업 취소가 될 테니까 대리업도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취소됐으니까 대리업도 취소되고 그리고 결격에 해당이 되면 여기도 역시 중개업 등록이 취소가 될 테니까 대리업은 당연히 중개업을 못하거나 취소가 되거나 이러면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1번의 경우에는 중개업을 휴업 신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휴업 신고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대리업 쪽에는 업무 정지를 때리면 된다라는 거죠. 이 업무 정지가 한 달부터요. 그렇죠.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휴업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뭐 군대를 간다든가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장기 휴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 2년까지 업무 정지를 때린다. 자, 이 사항으로 3회 우리 전국 모의고사 중개사법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 모의고사에서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점씩만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우리 시험 볼 때까지도 모의고사 많이 남았으니까 5점씩 올려나가는 그런 발전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모의고사 풀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